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5년 3월 교육청 B형 30번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또 요 안에서도 이 뭐죠? A값, B값의 범위 자체가 일종의 이제 부등식의 영역의 내용들하고 연결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이제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수 세는 것들, 뭐 수열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꺾인 그래프로 그려질 것 같아요. V자로 그려지게 될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자, 이 조건을 딱 보아하니 일단은 fx에 해당되는 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기가 2인 함수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 요 놈을 딱 읽고 나니까 뭐 주기가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fx라는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된다? 그냥 뭐 이런 모양으로 될 거라는 게 그냥 예상은 되죠. 요 정도의 생각들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fx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gx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에 위치하기에 손색 없었던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gx라는 놈은 그러한 fx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x 플러스 fx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조건을 이렇게 함수 f와 g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뒤로 연결되는 내용들은 뭐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등장하고 있죠.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여기서 중요한 말,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뜻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n이 1이 된다라고 한다면 A에 해당되는 놈은 얼마냐면 1부터 3까지를 말하게 될 거고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B에 해당되는 놈은 0부터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GA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해석하는 방식은 A가 1일 때 이제 요 놈에 대한 생각인 거죠. 이렇게 A가 1일 때는 이 B값의 범위가 얼마? G1이다. A가 2가 되면 B값이 얼마? 0부터 어디까지다? G2까지다. A가 3이 되면 이 B값은 무엇이 된다?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G3까지 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치? 자, 즉 n이 1일 때 그 안에 있는 자연수 a는 1부터 3까지예요. 그리고 b는 무엇이냐? 그 a에 대해서 0부터 ga라고 했으니까 결국 n이 1일 때 a는 1부터 3까지 3개를 말하고 있고 1일 때의 g1, g2, g3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b의 순서상.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이런 형태로 요 놈들이 구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서 만들어낸 것이 A1 이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럼 결국 뭐야? n이 1일 때 A 값에 보면 1부터 3까지다. 그러면 1부터 3까지에 있는 격자점을 세란 얘기예요. 그 점들을 세란 얘기입니다. 되셨어? 자, 첫 번째 거 해석했는데 그러면 n이 1일 때 이거고 n이 2일 때 뭐고 n이 3일 때 뭐고 이렇게 갈 건 아니야. 선생님이 그냥 얘가 나타내주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걸로만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좌표 평면상에서 A좌표, 어차피 X좌표, A라는 놈은 X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1일 때의 그 점들, 그 다음에 2일 때의 점들, 3일 때의 점들, 자연수 값을 띠고 있는 점들이 몇 개냐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요. 그럼 우리는 이 G라는 놈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G1, G2, G3 이 함수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 그거라고. 그럼 얘네들을 연결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은 함수 fx가 어떻다라는 것만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gx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fx라는 놈에 의해서 g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찾을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짚어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x라는 놈은 분명 fx 플러스 이 주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에 뭐 해볼 거냐면 이 g라는 놈도 x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이것도 뭐 주기함수 모양이 될지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x 플러스 2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고 f라는 놈의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일단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괜찮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미 f에 대해서 x 플러스 2라는 것은 fx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fx, 왜 이미 조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곳에다가 뭘 할 거냐면 x 플러스 2라는 놈을 넣을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이 말인즉슨 g에 대해서 x 플러스 2라는 요 놈은 이렇게 표현됐네. 바꿔냈네. 그런데 fx 플러스 x라는 것은 어차피 gx였었거든. 이건 어차피 gx였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gx 플러스 2로 표현되는구나. 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gx 플러스 2라는 놈은요. gx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G3는 G1보다 이만큼 앞에 가 있다. G4는 2를 집어넣은 거야. G2보다 이만큼 위에 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되셨어? 자, 그러면 너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놨다. 야, 그러면은 선생님 GX 그래프만 그리면은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GX라는 놈 그냥 한번 계산해 볼까? 어떻게 될지? 그럼 GX 그래프를 알면은 그 다음 그래프들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GX 그래프는 뭔데요? fx라는 놈에다가 x를 더해준 놈이란 말이야. 근데 fx라는 것은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좀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는 차원에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잡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네, 다친 구간 0에서 2까지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절대값, 어차피 x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구분지어서 해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요 놈은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럼 내가 만약 얘를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x라는 놈에다가 x가 있습니다. fx라는 것은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요 놈 계산하면 그럼 요 자리는 1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냥 요 놈은 선생님이 계산만 해준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거냐면 1보다 큰 쪽이야. 그럼 x값의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봤어. 됐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x라는 놈은 원래 있는 거야. gx는 x 플러스 fx니까 fx가 나올 때 x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요 놈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2x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것이 바로 gx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 다음에 그래프는 뭐냐면 요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제 개수를 세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결국 이제 그래프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공간상 살짝만 선생님이 옆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자, 살짝만 옮겼습니다. 자, 요 놈은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자, 점선으로 선생님이 조금 작게 나타내 볼 건데, 자, 그냥 조금 이제 적당히 몇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놈에 대해서 이렇게 가자. 선생님이 너무 좁게 그린 것 같은 느낌, 너무 좀 넓게 그린 것 같아서 조금 작게 그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딱 보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gx의 그래프, 여기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고 뭐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gx의 그래프는 0에서 1까지는 1이에요. 그럼 딱 이거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1에서 2까지는 2x 마이너스 1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요 놈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3일 때는 얼마가 되는, 요 놈 2일 때는 얼마가 되는, 자, 여기 시작해서 빰빰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졌어.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는 표정 선생님 너무 작아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서 선생님 조금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얘 반응이 이렇게 느리지 않았었는데, 자, 좀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어디 1부터 2까지 그려지게 되는, 0부터 2까지 그려지게 되는 gx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은 어떤 거? 이런 방법으로 동일하게 그려진다.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서 그려진다. 이런 뜻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하는 것은 gx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인 거고, 그 다음에 gx 플러스 2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이식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서 그려지게 된다.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자, 요 놈들을 가지고서,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우도록 할게요. 살짝 지우도록 하고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풀 거냐면 개수를 셀 거야. 자, 처음 얘기하고 있죠. 이제 n이 1일 때는 결국 이 말이
n이 1일 때는 1, 2, 3 이곳에 있는 값을 세란 얘기인 거야. 그리고 그때 y좌표는 GA죠. 그럼 A1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 요 놈이야. 이 밑에 있는 정확히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 지점. 그럼 2일 때는 하나, 둘, 셋 이런 놈이 될 거라는 거고 3일 때도 하나, 둘, 셋 이런 놈이 될 거라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놈이 될 거라는 거야. 이것들을 세란 얘기예요. 그럼 잘 봐봐. 그럼 선생님 A1을 세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A1을 세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자, 선생님 박스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1일 때는 자, n값이 1일 때니까 자, 다시 한번 n값이 1일 때의 개수야. 이 격자점의 개수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n값이 1일 때는 a가 1, 2, 3. 구간 자체가 n부터 n 플러스 2까지이기 때문에 딱 자연수의 값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세 개를 확보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A1에서는 누구냐? 요 놈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그럼 A2는 뭐냐? 그 다음 세 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A3는 무엇이냐? A3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세 개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로 점점 하나씩 밀리면서 대신 더해지는 합은요. 3개씩 더해져요. 어때? 바로 그 얘기야. 그러면 자, 봐. 이 말은 여기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커져. 잘 봐. 한 개로 시작해서 A1일 때는 결국 뭐냐? 1일 때, 3일 때, 3일 때 이런 놈이 된다는 거야. G1, G2, G3. G1, G2, G3가 그 끝이야. 거기를 포함해서 아래쪽에 존재하는 자연수 인정. 아셨지? 그래서 몇 개가 된다? 7개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A2에 해당되는 놈은 뭐냐? A2에 해당되는 놈은 3개, 3개, 5개. 이렇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야. 3개, 3개, 5개. 요는 몇 개가 된다? 11개가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은 좀 개수를 좀 이제 재밌게 한번 세볼 건데 이런 식으로만 세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제 개수를 세는 거는 조금 재밌게 될 거거든요. 공간상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개수를 재밌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 그럼 A3에 해당되는 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결국 요 정도 그림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려내셔야 돼요. 이만큼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5 정도까지는 그려주셔야지만 이것들이 이 GX의 그래프의 규칙에 의해서 이 점들의 개수가 몇 개씩 변화되는지 정도까지는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A3는 무엇이냐? 3, 5. 재밌는 거야 이제. 1, 2, 3. 하나씩 밀린다 그랬죠? 하나씩 밀려요. 2개 들어오고 그 다음 거 추가돼요. 2개 들어오고 그 다음 거 추가됩니다. 근데 A3 다음에 잘 봐. 3야. 3일 때는 3개, 5개, 5개가 됐어. 그치? 그 다음 거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13개가 되겠네요. 뭔가 보니까는 4 커졌고 여기는 2 커졌고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끼리 규칙이 실제로 존재해요. 여러분들. 자, 그건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보여줄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야. 4야. 4. 그럼 이 A4는 무엇이냐? 4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 다음 5, 6까지 가야 되는 거 5일 때 5개야. 자, 이거 2개 내려온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 다음 무엇이 된다? 추가돼요. 7. 5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이 4에서는 4, 5, 6, 그러면 5, 5, 7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몇 개가 된다? 더 17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규칙은 없지만 이제 어떤 거냐면 5까지만 일단 보여주고 갈게요. A5는 뭐냐? 5부터 시작해서 5일 때 5개야. 그쵸?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7이 올 것이고 그 다음은 또다시 뭐가 온다? 또다시 이제 7이 오게 된다. 이런 거야. 왜? 5일 때 5개, 6일 때 7개, 7일 때 7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이 조금 더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규칙이냐면 또 새로운 규칙 얘기하자면 숨어있는 재밌는 규칙. 3일 때 3개고 5일 때 5개고 7일 때 7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짝수 번째 짝수 값에 해당되는 2일 때는 몇 개냐? 3을 따라가요. 4는 5를 따라갑니다. 6은 7을 따라가요. 그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뭐 요는 계산하게 되면 19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아마 이런 규칙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직접 뭐 15까지 30번 문제니까 선생님은 뭐 그 정도로 계산하셔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하지만 출제의도는 이런 거이긴 해요. 뭐 홀수 번째끼리 짝수 번째끼리 얼마씩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야. 공차가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딱 보게 되면 A의 2n-1이다. 홀수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바로 6n 플러스 1이다. 자, 어차피 A1 여기 7이죠. 여기 6이 커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홀수 번째 항은 6n 플러스 1. 그냥 등차 수열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이라고 17 가고 있죠. 얘는 그럼 얼마? 6n 플러스 5 찾아주시면 돼요.
등차원 수열 그냥 일반항인 건데 여기다 1 집어넣어서 7 나오게 계산해버렸고요. 공차가 6인 건 아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11이 나오게로 그냥 계산해버렸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요 놈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선생님이 공간상 지금 요 놈은 지울 거거든요.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정지 버튼 눌러놓고 봐주시면 이건 좀 정지 버튼 눌러놓고 필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 공간상 요 놈은 좀 잠시 삭제를 좀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결국 여기까지 찾고 나면 모든 건 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 n이 1부터 15항까지 an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요. n이 1부터 8항까지 a에 대해서 2n-1. 그러면 자, 선생님이 왜 8까지 보냈냐면요. 8을 집어넣으면 1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15항까지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 놈에 대해서 n이 얼마부터 1부터 7항까지 a에 대해서 2n입니다. 왜? 15개 항이니까 홀수 번째 항은 8개가 있고 짝수 번째 항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요 놈을 이제 우리가 뭘 해주면 된다? 그냥 따로따로 a의 2n-1 같은 경우는 6n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정리해버렸고 그 다음 n이 1부터 7항까지 a의 2n이라는 것은 6n 플러스 5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시그마 계산을 이용해서도 정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인 거고 자 여기서 뭐 요 놈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보통 이걸로 계산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냥 선생님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이 개수 세는 패턴들을 한번 여기서 볼 텐데 재미 삼아 그냥 보는 거예요. 요 놈을 선생님이 자 이곳을 한번 딱 가지고 와가지고요. 자 그냥 한번 편하게 보세요. 여기 가지고 와서 사실 선생님은 이 개수를 추론하고 나서 굳이 홀수 짝수 찾긴 했으나 그거 일반항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나는 이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 문제를 사실 마지막에 답 찾는 거는 직접 썼거든요. 근데 직접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 어차피 여기 적히는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막 적힌다 보면은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냥 나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5는 5로 시작하고요. 3은 3으로 시작하고 1은 1로 시작한다. 선생님은 이 규칙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럼 A6에 해당되는 놈은 이 짝수는 여기 짝수 값이잖아. 그럼 이거보다 하나 큰 놈으로 시작한다. 근데 또 규칙이 있어. 여기 두 개가 계속 내려와. 그래서 그냥 써버렸거든요. 77. 그래서 77 쓰고 그 다음은 9가 될 거야. 두 개 내려오고 하나 추가된 거. 그래서 이거 계산 안 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도 요놈까지 오다가 규칙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다가 그냥 전략을 바꿨어. 뭐냐면 A7. 그럼 여기 7, 9 내려올 거고 그 다음 어차피 또 9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5, 7, 5, 7, 7, 7, 7, 9. 그 다음에 계속 두 개씩 와요. 그러면 A8은 그럼 뭐 A8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8이라고 해서 9이라고 쓰는 건 뭐냐 이거. 자, 9, 그 다음 얼마 이제? 글쎄 인간적으로 너무 안 예쁘다 이거. 다시 할게요. 선생님 생각해도 이거. 아무리 이거 그냥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좀 스피드하게. 그 선생님 스타일은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A9.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어떻게 했냐면 봐봐. 3을 딴따라단 3이 5개가 있네. 그래서 처음에 5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5가 이렇게 6개가 쓰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7도 6개가 쓰여요. 그래서 그냥 딱 여기까지 딱 규칙을 생각해 놓고 나서 그러면 모두 다 더하면 1은 1개 있고 3은 5개가 있을 거고 5부터 7 계속 6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지, 그치? 그래서 빰빠라빰빰 그러면 그냥 A15는 어차피 15로 시작하고 17이 있을 거고 A14는 이 끝에 15하고 17이 어차피 있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는 15겠네. 까지 그냥 입하라 보내버렸거든요. 자 이걸 왜 했냐면 그냥 이 안에 어차피 얘네들 다 더할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면 3, 5. 그럼 여기는 5, 7, 9, 11, 15까지는 얘네들이 6번 나올 거고요. 15, 15, 15. 그 다음에 17은 3개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냥 계산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나는 이 뒷마무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 5, 15에다가 16이 될 거고요. 여기는 또 크로스. 자, 5, 7, 9, 11. 13 빠뜨렸네요. 플러스 13, 15. 크로스 하잖아. 6개야. 그럼 20씩 3개가 나와요. 그럼 60이 돼버리거든요. 6, 6에 30, 360. 그 다음에 70, 23, 51이 그냥 나와버리고요. 이거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67이 되면서 바로 427.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석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은 나는 요런 어떤 뭐 홀수 번째항, 짝수 번째항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 다 합하게 되면 그 안에 존재하는 숫자들의 개수가 일정하겠구나라는 거 생각하고서 선생님은 사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봤다는 거. 여러분들은 30번 문제다 보니까
30번 문제를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정도 이것이 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풀이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홀수 번째, 짝수 번째에 해당되는 것들은 결국 이 바로 항이 연결되면서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여기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 패턴들을 봤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잡히고 그다음에 다 점 뚱뚱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거 점 뚱뚱 건너뛰면서 잡히는 형태. 그래서 이 규칙을 통해서도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거까지는 해석이 그냥 가능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찾는 게 중요했던 거고요. 그 뒷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요. 여기까지 찾는 게 진짜 중요했던 요 놈을 가지고서 방금 지워버렸던 그거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